요즘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가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호남 지역 가뭄이 특히 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검색을 쭉 하면 호남 지역 가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제 저녁에 검색한 거 보니까 광주 광산구, 장성호 물 끌어오고, 가용자원 가뭄 극복 총동원, 이렇게 내오고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가뭄이 장기화되자 특별대책 수립과 함께 전 직원이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걸음을 제쳐가고 있다. 그 다음에 무주군 가뭄 피해 줄이기 행정력 집중 관정 등 개발, 그리고 목포시 의회 조성호 의장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 및 식수 부족을 겪고 있는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그 농어촌공사 하수처리장 박유수까지 끌어들여 가뭄 극복 총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가 낙동강 시찰을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환경단체 의원들이 녹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문을 더 열어야 된다. 물을 더 많이 방류해라. 보혜의 물을 방류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총리가 대답하기를 수자원공사가 보고한 것처럼 고려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다. 어느 한쪽에서 보면 만족하지 않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지만 환경단체들이 볼 때는 보혜의 문을 열어서 물을 방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지금처럼 농업용수마저 불안해질지 모르는데 수문보를 지금보다 더 개방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보문 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용수마저 모자를 판인데 보의 문을 열어서 물을 뺀다. 그러면은 농민들이 들고 일하는 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환경문제 전문가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 아주 환경에 관해서 아주 박식하더군요. 이 박석순 교수가 녹조의 원인 설명한 거 들어보니까 녹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축산 분뇨, 농업용 비료, 생활화수 이런 데서 이제 많은 영양분이 물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번식해서 녹조가 생기는데 겨울철에는 녹조가 안 생기고 여름철에 녹조가 생긴다. 기온이, 특히 수온이 올라가면 물이 따뜻해지면 녹조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비가 안 오고 이럴 때, 가뭄이 들 때, 물이 적은 곳, 그래서 물이 빨리 데피어지는 그런 곳에 이제 녹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낙동강 보를 만들기 이전, 한 5년 전 조사, 그 다음 낙동강 보를 만든 이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조사, 녹조 발생 빈도수, 뭐 분포, 이런 것을 연구해 보니까 낙동강 보를 만들기 이전에 훨씬 더 많은 녹조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를 만든 다음에 녹조가 오히려 덜해졌다는 거죠. 근데 환경단체들은 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녹조 생기면 그 보 때문에 생겼다고 지금 하는데 그것은 무지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보를 만들면 녹조가 덜 생기느냐 하면은 녹조는 수온이 올라가야만 생기니까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은 물이 차니까 녹조가 훨씬 덜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 하류 쪽에는 녹조가 많이 생겨도 보 상류 쪽에는 녹조가 훨씬 적게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그때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어서 지금 보보다 훨씬 더 댐을 높이 쌓아가지고
거의 뭐 운하 수준으로 강을 전부 다 이렇게 물을 채웠으면 물이 수온이 높으니까, 수온이 그러니까 낮으니까,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안 데펴지잖아요. 그럼 녹조가 훨씬 더 덜 생겼을 텐데. 그 환경단체에 그 사람들이 그냥 막 그냥, 기를 쓰고 반대하고 난리를 쳐대가지고, 높이를 낮추는 바람에 지금 녹조의 피해를 지금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단체 이 사람들은 뭐 눈앞에 것만 보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에 물을 빼면은 그 보에 물이 차 있는 만큼 그 옆에 있는 농경지에도 물이 잘 공급이 되고 또 지하수도 나오고 보에 물이 빠져버리고 땅 바닥까지 이렇게 물이 가버리면 옆에 있는 곳에 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도 안 나오고 농업용수 공급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에 물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의 생활과 생존에 걸린 문제인데 녹조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건 둘째 문제죠. 둘째 문제입니다. 녹조가 생겨서 고기들이 죽는다. 물론 저 낙동강 하류 쪽에는 녹조 때문에 이제 식수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을 더 많이 가뒀으면은 식수 문제도 해결되고 녹조도 덜 생기고 그럴 텐데 그걸 그래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요즘 각 지방자치대 단체장들이 특히 가뭄이 심한 곳에는 하여튼 물을 끌어올려고 난리를 치고요. 정부에다가 확실한 가뭄 대책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쳐대고 4대강 반대를 하던 그 안희정 충남지사도 그냥 이낙연 총리 붙잡고 이 물대책, 가뭄대책 해결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거 뭡니까? 그 대책이 뭔데요? 대책이 결국은 보를 더 만드는 것밖에 대책이 없잖아요. 물이 다른 데서 나올 데가 없잖아요. 지하수는 한정되어 있는 건데. 결국은 보를 더 만들어 달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체면상 자기가 보 만든 거 그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보를 더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가뭄 대책해 주세요. 항구적인 가뭄 대책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물난리를 겪고 물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공업용수까지 모자랄 판이라고 하는데 제한급수를 하고 이 난리를 치는데 환경단체들은 그 이낙연 총리 낙동강 갔을 때 보에 물 빼라고 아우성을 쳐대는 이 참 딱한 사람들. 이 정규재 대표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이고, 이 사람들 그냥 가뭄이든 농촌에 가서, 그 가뭄 대책 일을 좀 시키면 그따위 소리 안 할 텐데. 그 농촌에 얼마나 물 때문에 고생하는지 그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녹조 물포다가 녹초라떼 하면서 물 방류하면요. 우리나라는 경사지가 져가지고 물을 방류하면 금방 바다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럼 또 녹조 또 생기는데 왜 아까운 물만 다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기상관측 사상 최대의 가뭄이 왔습니다. 기상관측 사상 최대의 가뭄. 어제 저녁 방송 보니까 어떤 할머니 80 몇 세 먹은 할머니가 내 평생에 이런 가뭄은 처음 본다고 그렇게 말해요. 기상관측사상 최대의 가뭄이 지금 닥쳐왔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이 우연히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분들, 특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분들은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천재지변을 우연히 생긴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재지변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깁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노아 홍수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창세기 6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홍수를 보내서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모두가 다 물에 수장이 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져서 포악한 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가뭄이 들었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서 온갖 우상숭배를 극악하게 하고 또 포악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나중에 너무 가뭄이 많이 드니까 왕이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물가로 가서 어떻게 꼴을 얻어야 이제 말을 먹이고 가축을 먹여서 먹고 사니까 꼴을 얻기 위해서 물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을 봅니다. 이게 천재지변이 심하면요 농사를 망치게 되죠. 또 농사만 망칩니까? 공업용수 부족해서 요즘은 이제 공업도 망치죠. 특히 이제 농사가 망치면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민심이. 그럼 그 민심이 흉흉해지면은 그 흉흉해진 민심의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정부로 갑니다. 정부. 응? 정부가 뭐 이걸 못해가지고 정부가 물대책 못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한다.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이 대통령 혹은 왕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화살이 돌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혹은 왕의 역할,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대표하는 왕 혹은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 보통 사람이 잘못하는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보통 사람이 잘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걸 이제 대통령이나 왕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야, 참, 그 이전 대통령들은 뭐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고 또 얘도 뭐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대통령 되면 이상하게 신앙생활 안 하고 뭐 또 뭐 신앙생활 하는 대통령도 별로 없지만 하여튼 이상하게 그러더라. 이 장로 대통령은 어떨까? 장로 대통령은 교회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를 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대통령 되고 첫 주일이 되니까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역시 장로 대통령은 다르네. 그럼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만. 그래서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첫 번 교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발표를 공개적으로 하기를 나는 이제부터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릴 겁니다.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는 경호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경호 문제 때문에. 제가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아니 미국 대통령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대통령이 경호 문제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그 가는 교회가 더 골치 아프고 더 힘들 텐데 그래도 미국 대통령도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대통령 그 조그만 나라 한국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경호 문제 때문에 내가 가면 뭐 교회에서 경호 때문에 귀찮아한다고 귀찮아하긴커녕 귀찮아하더라도 와서 계속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지 목회자는 아무리 귀찮아도. 근데 그 핑계 대고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 김영삼 대통령 아주 부지런한 대통령으로 보도를 하는데 몇 시에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뭐 5시에 일어난다는 거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5시에 일어나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5시에 일어나자마자 조깅을 한다고. 왜 조깅을 하느냐?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건강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조깅을 1시간 정도 한다. 그리고 뭐 체력은 좋았죠. 체력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장로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부터 해야지. 새벽기도 하고 조깅을 가야지. 새벽기도 안 가고 조깅부터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게 우선순위가 저게 잘못되고 진짜 기도를 하는 장로인가? 그 대통령이 됐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진노를 받는데 제가 설교 때 그런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설교 때 하도 답답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하시더라고요. 천재지변이 김영삼 대통령 때만큼 많이 일어난 적 거기다가 인재까지 그 오죽하면 사고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런 별명을 받아요. 김영삼 정부는 사고공화국이다. 얼마나 많은 사고가 터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 그렇게 사고가 많이 터지면은 민심이 돌아서지요. 이거 대통령이 잘못 뽑아가지고 이렇다. 뭔 대통령이 이따위냐. 나라를 이렇게밖에 못 다스리냐. 맨날 사고야. 그러니까 인기가 그렇게 좋던 인기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져. 그러다 결국 IMF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나버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아이고 나는 인기가 너무 좋은 게 고민이야 하면서 희희낙낙하던 그것이 싹 사라지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대통령 일을 못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김영삼이야. 김영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기상청 발표에 의해서 역대 최대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가뭄 역시 우연히 생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로 생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이 엄청난 가뭄, 역사상 우리 한국 기상청 개설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이 엄청난 가뭄이 닥쳤는데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누구에 대한? 누가 죄를 지어서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이 누가 죄를 지어서 이런 진노를 받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세월호 7시간 가지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괴롭힌 그 사람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의혹이라는 것이 다 부풀려진 것이고 거짓말이고, 결국은 대부분 거짓말을 가지고 그렇게 박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하고 괴롭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 대통령을 탄핵할 때 인민재판식으로 탄핵을 했습니다. 원래 정식으로 다 죄가 있으면 재판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판결돼서 죄가 확정이 되면 그때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아무 죄도 1심도 안 하나 1심 재판도 안 했는데 이제 재판 이제 뭐 시작도 안 했죠. 그때는 뭐 기소 아직까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뭐 그런 상태에서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무죄인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대법원에서 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잖아요. 무죄인 대통령을 막 촛불 들고 국회를 겁박을 해가지고 겁을 집어먹은 그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 통과시키고 헌재까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매우 불의한 짓이라고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가뭄, 혹독한 가뭄의 벌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으로 지금 해온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 이 말이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온갖 위선을 다 떨면서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 추천된 사람들, 강요들 조금만 잘못을 하면 그냥 난리를 치고 쫓아내고 또 사퇴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들이 지금 강요가 되려고 내밀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있는 강요보다도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심각한 죄를 지었으면서도 덜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막 몰아붙여가지고 사퇴시키고 지금 자기는 사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강요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강요가 되겠다고 등장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물러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똥 묻은 개,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거예요. 자기는 더 더러우면서 덜 더러운 사람을 못 살게 군다. 하나님 볼 땐 불의한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 단체에 속한 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 정권, 김일성 일가들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애꿎은 북한 주민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만약 이 문재인 정부가 악을 너무 많이 행해서 이런 이제 가뭄의 진노를 받는 것이라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그 악 때문에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또 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다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참 시작부터 벌써 이제 정부 초기에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이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를 고치지 않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인데 그러면 또 선량한 국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텐데 만약 트럼프가 결심을 해서 북한을 폭격할 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정부와 또 국민들은 또 나름대로 죄 안 지었겠습니까? 그런 죄 때문에 우리도 큰 피해를 당하면 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단체 이 사람들은 눈앞에 것만 보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에 물을 빼면은 보에 물이 차 있는 만큼 그 옆에 있는 농경지에도 물이 잘 공급이 되고 또 지하수도 나오고 보에 물이 빠져버리고 땅 바닥까지 이렇게 물이 가버리면 옆에 있는 곳에 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도 안 나오고 농업용수 공급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에 물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의 생활과 생존에 걸린 문제인데 녹조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건 둘째 문제죠. 둘째 문제입니다. 녹조가 생겨서 고기들이 죽는다. 물론 저 낙동강 하류 쪽에는 녹조 때문에 이제 식수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을 더 많이 가뒀으면은 식수 문제도 해결되고 녹조도 덜 생기고 그럴 텐데 그걸 그래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요즘 각 지방자치대 단체장들이 특히 가뭄이 심한 곳에는 하여튼 물을 끌어올려고 난리를 치고요. 정부에다가 확실한 가뭄 대책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쳐대고 4대강 반대를 하던 그 안희정 충남지사도 그냥 이낙연 총리 붙잡고 이 물대책, 가뭄대책 해결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거 뭡니까? 그 대책이 뭔데요? 대책이 결국은 보를 더 만드는 것밖에 대책이 없잖아요. 물이 다른 데서 나올 데가 없잖아요. 지하수는 한정되어 있는 건데.
결국은 보를 더 만들어 달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체면상 자기가 보 만든 거 그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보를 더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가뭄 대책해 주세요. 항구적인 가뭄 대책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물난리를 겪고 물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공업용수까지 모자랄 판이라고 하는데 제한급수를 하고 이 난리를 치는데 환경단체들은 그 이낙연 총리 낙동강 갔을 때 보에 물 빼라고 아우성을 쳐대는 이 참 딱한 사람들. 이 정비대 대표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이고, 이 사람들 그냥 가뭄이든 농촌에 가서, 그 가뭄 대책 일을 좀 시키면 그따위 소리 안 할 텐데. 그 농촌에 얼마나 물 때문에 고생하는지 그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녹조 물포다가 녹초라떼 하면서 물 방류하면요. 우리나라는 경사지가 져가지고 물을 방류하면 금방 바다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럼 또 녹조 또 생기는데 왜 아까운 물만 다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기상관측 사상 최대의 가뭄이 왔습니다. 기상관측 사상 최대의 가뭄. 어제 저녁 방송 보니까 어떤 할머니 80 몇 세 먹은 할머니가 내 평생에 이런 가뭄은 처음 본다고 그렇게 말해요. 기상관측사상 최대의 가뭄이 지금 닥쳐왔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이 우연히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제 뭐 교회 안 다니는 분 등유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총리가 대답하기를 수자원공사가 보고한 것처럼 고려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다. 어느 한쪽에서 보면 만족하지 않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지만 환경단체들이 볼 때는 보의 문을 열어서 물을 방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지금처럼 농업용수마저 불안해질지 모르는데 숨은 보를 지금보다 더 개방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보문 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용수마저 모자랄 판인데 보의 문을 열어서 물을 뺀다. 그러면은 농민들이 들고 일하는 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환경문제 전문가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 아주 환경에 관해서 아주 박식하더군요. 이 박석순 교수가 녹조의 원인 설명한 거 들어보니까 녹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축산 분뇨, 농업용 비료, 생활화수 이런 데서 이제 많은 영양분이 물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번식해서 녹조가 생기는데 겨울철에는 녹조가 안 생기고 여름철에 녹조가 생긴다. 기온이 특히 수온이 올라가면 물이 따뜻해지면 녹조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비가 안 오고 이럴 때, 가뭄이 들 때, 물이 적은 곳, 그래서 물이 빨리 데피어지는 그런 곳에 이제 녹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낙동강 보를 만들기 이전, 한 5년 전 조사, 그 다음 낙동강 보를 만든 이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조사, 녹조 발생 빈도수, 뭐 분포, 이런 것을 연구해 보니까 낙동강 보를 만들기 이전에 훨씬 더 많은 녹조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를 만든 다음에 녹조가 오히려 덜해졌다는 거죠. 근데 환경단체들은 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녹조 생기면 보 때문에 생겼다고 지금 하는데 그것은 무지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보를 만들면 녹조가 덜 생기느냐 하면은 녹조는 수온이 올라가야만 생기니까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은 물이 차니까 녹조가 훨씬 덜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 하류 쪽에는 녹조가 많이 생겨도 보 상류 쪽에는 녹조가 훨씬 적게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그때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어서 지금 보보다 훨씬 더 댐을 높이 쌓아가지고 거의 뭐 운하 수준으로 강을 전부 다 이렇게 물을 채웠으면
물이 수온이 높으니까, 수온이 그러니까 낮으니까,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안 데펴지잖아요. 그럼 녹조가 훨씬 더 덜 생겼을 텐데. 그 환경단체에 그 사람들이 그냥, 응? 기를 쓰고 반대하고 난리를 쳐대가지고, 높이를 낮추는 바람에 지금 녹조의 피해를 지금 더 많이 받고 있는. 요즘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가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호남 지역 가뭄이 특히 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검색을 쭉 하면 호남 지역 가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제 저녁에 검색한 거 보니까 광주 광산구, 장성호 물 끌어오고, 가용자원 가뭄 극복 총동원, 이렇게 내오고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가뭄이 장기화되자 특별대책 수립과 함께 전 직원이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걸음을 제쳐가고 있다. 그 다음에 무주군 가뭄 피해 줄이기 행정력 집중 관정 등 개발, 그리고 목포시 의회 조성호 의장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 및 식수 부족을 겪고 있는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그 농어촌공사 하수처리장 방류수까지 끌어들여 가뭄 극복 총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가 낙동강 시찰을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환경단체 의원들이 녹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문을 더 열어야 된다. 물을 더 많이 방류해라. 보혜의 물을